시청자 여러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한복판에서 마이크 잡고 라이브 방송 켜는 그 유튜버 시민들이 왜 그분에게 항의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6월 8일 잠실 현장입니다. 한 유튜버가 시위대 한가운데서 라이브 방송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시위대가 거꾸로 그분을 향해 항의했습니다. 이 장면 파이낸셜 뉴스가 6월 8일자로 보도했고요. 그 유튜버 한국사 강사 출신입니다. 2025년 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다음 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영상을 처음 올린 인물이에요. 나무위키 항목의 본인 채널 영상까지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청년들의 자발적 집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거꾸로 어떤 흐름을 막아내고 있는 장면입니까? 잠실 광장 위에서 누가 누구의 분노를 빌려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 4단계 메커니즘, 오늘 그 그림을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달콤한 말로 토끼를 용궁까지 데려가던 별주부전, 그 길이 지금 잠실 광장에서 정확히 재현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청년 자발적 집회가 점령당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12점 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를 흔들어 온 한 네트워크의 정확히 5번째 출구거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주류 매체는 청년들이 이재명 탄핵을 외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정리합니다.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 일각에서는 잠실 혁명이라는 식으로 더 부풀려요. 양쪽 다 한 면만 보여줍니다. 오늘 들여다볼 세 층입니다. 첫째 표면, 잠실에 실제로 누가 모여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광장에 침투하고 있는지. 둘째, 동기 12.3에서 헌재 공격으로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이재명 흔들기로 이어지는 한 줄기 궤도. 셋째 결과, 이재명 정부가 G7 무대에서 한국 외교를 새로 짜는 그 시점에 내부에서 작동하는 진짜 패턴이 무엇인가. 주류 매체는 청년 분노만 봅니다. 일부 극우 채널은 자기들이 흡혈하는 부분만 보여줘요. 둘 다 부분입니다. 진짜 그림은 두 화면을 겹쳤을 때만 보여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고 갑시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14석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시행됐어요. 그런데 서울 송파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잠실이동 제6투표소, 가락이동 제3투표소, 잠실 사동 문정이동 등에서 오후 1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무위키 항목이 6월 8일자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홍신영 기자가 6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 67곳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실제 부족했던 곳이 50곳, 그중 22곳에서는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 재개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틀 만에 책임자들 사퇴했어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허철은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한꺼번에 물러납니다. 서울경제 6월 5일 보도 그대로예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잠실 현장으로 가봅시다. 파이낸셜 뉴스 6월 8일 보도,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 인용입니다. 이날 오전 9시 시위대 규모가 500명이었는데 오후 5시가 되니까 32,0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어요. 다수가 20대,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었어요. 태극기만 흔들어달라, 다른 나라 굵기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그룹과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중국인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음모론자들. 둘째,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 CBS 노컷뉴스 6월 7일자의 한 여성 참가자 발언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우리는 참정권 침해를 외치기 위해 나왔다.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달라. 이게 청년들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새벽에 시위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일부 참여자들에게 제지당했어요. 같은 보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6월 8일 밤 결정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경향신문 6월 8일자 르포가
이걸 정확히 기록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붙여놓은 태극기만 흔들어 주세요. 안내문이 있었는데 만이라는 글자 자리에 X자가 그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성조기 SSAP 가능, 완전 가능이라는 표현이 파란색 글씨로 덮였어요. 어제까지 시민들이 만든 합의가 밤사이 다른 손에 의해 지워진 겁니다. 같은 시각 한 유튜버가 잠실 광장 한가운데서 라이브 방송을 시도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Financial News 6월 8일 보도 그대로입니다. 같은 주에 그 유튜버가 어디 있었는지 보면 그림이 다시 보입니다. 6월 6일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 기운동 본부 집회에 등장했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 입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재선거를 선언한다. 이재명 정권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인사이트 매체가 6월 6일자로 정리한 발언 그대로에 여기서부터 진짜 그림이 시작됩니다. 이분은 누구이고 어떤 궤도를 그리면서 잠실에 도착했을까요? 결국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쳐온 일부 극우 유튜버 일각의 개인 행동이고 정당이나 매체와는 따로 노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긴 한데요. 그 깔끔한 정리 6월 3일 밤 9시 30분에 무너집니다. 시간선을 따라가 봅시다. 2016년 6월 3일 오후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사고 발생. 같은 날 밤 9시 30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본인 입으로 서울특별시 선거가 오염됐다. 서울 선거 전면 무효, 재선거 선거 무효 소송 준비를 발표해요. 나무위키 항목이 6월 8일자로 갱신한 내용입니다. 다음 날 6월 4일 보수단체들이 과천중앙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뉴스일이 같은 날 보도했어요. 6월 6일 광화문 정광훈 목사 집회, 그 유튜버 등장, 이재명 정권 하야 발언, 그리고 6월 6일 이후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 일각에서 잠실 혁명식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6월 8일 밤 잠실 시위대의 자체 룰이 깨지고 성조기와 이재명 탄핵 메시지가 광장에 침투해요. 같은 메시지가 같은 시점에 정당 지도부와 광화문 집회와 일부 극우 유튜브와 잠실 현장 네 군데서 동시에 나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참 묘하죠.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데 자발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정당 기자회견 표현이랑 토시 하나 차이로 일치할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깨끗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잠실 현장에 등장한 그 유튜버 본인이 공개적으로 걸어온 길이 일관됩니다. 시간순으로 따져봅시다. 모두 본인의 공개 발언, 본인이 자신의 채널에 직접 올린 영상 기록입니다. 1단계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다음날 강의에서 본인 입으로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다.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다고 말했어요. 12.3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본인 강의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2단계 2025년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이 일어난 다음 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견해를 드러내는 영상을 처음 올려요. 같은 시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인용 시 제2의 을사오적이라는 발언까지 나옵니다. 헌재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결정적 전환점이에요. 3단계 2025년 5월부터 6월, 5월 14일 공무원 강의를 은퇴합니다. 6월 9일 국민의힘 입당, 직업이 강사에서 정치 유튜버로 바뀝니다. 4단계 2026년 4월 6일 본인 유튜브 라이브에서 국민의힘 탈당을 발표합니다. 이때 내 뒤에 미국, 일본, 영국이 있다. 트럼프 정부에 즉시 알릴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트럼프에게 훈장을 받는 합성 사진까지 본인 SNS로 퍼졌고 해외 외신에까지 보도됐다가 합성으로 들통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무 위키 항목이 다 정리했어요. 5단계 2016년 6월입니다. 6월 6일 광화문 전광훈 목사 집회, 이재명 정권 하야, 전국 재선거 발언, 6월 8일 잠실 현장, 라이브 방송 시도, 시민들 항의 받음, 12.3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1년 반 만에 광화문에서 이재명 정권 하야를 외치는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외부 압력이나 협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채널에 영상으로 다 남기면서 걸어온 길입니다. 이게 한 개인의 변심이라기보다는 12.3 이후 한국에서 작동하는 어떤 흐름의 궤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봅시다.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 일각에서 잠실 시위를 다룬 방식, 그 편집 선택을 분해해 볼게요. 조작일, 체리피킹입니다. 청년 인터뷰에서 이재명 탄핵 발언만 부각시킵니다. 같은 청년들이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 주장과 선을 긋는다. 성조기 자제룰을 만들었다는 부분 통째로 삭제돼요. 시민자체룰은 파이낸셜 뉴스 6월 8일자에 한 여성 참가자의 정치적 발언 자제해달라는 발언은 CBS 노컷뉴스 6월 7일자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영상에서 빠져요. 조작이 스케일 비약입니다. 50곳 행정사고를 전국 단위 재선거 요구로 부풀립니다. YTN이 6월 7일 변호사 인터뷰에서 짚었어요. 한국 선거법상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재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가 전면 무효라는 발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조작 3, 허위 프레임입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가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이 영상에 나옵니다. 실제로는 SBS 정지연 기자가 6월 5일에 보도했고 KBS도 그날 노태악 사과 생중계를 했어요. MBC는 홍신영 기자가 6월 5일에 50곳 사실까지 다 짚었습니다. YTN, JTBC, 경향신문, CBS 노컷뉴스, 파이낸셜 뉴스 모두 보도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안 다뤘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작사 청소년 동원 정당화입니다. 인천에서 온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인터뷰가 들어가요. 부모님도 알고 있다. 여기서 왜 이런지 알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자체는 정상적이지만 음모론 콘텐츠가 청소년을 정당성 도구로 끌어들이는 패턴은 짚어야 합니다. 이 4단계 한 채널의 우연한 편집 실수가 아니에요. 영상 안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일관된 편집 선택입니다. 어떤 정보를 부각시키고 어떤 정보를 통째로 삭제할지 이 패턴이 영상 전체를 관통해요. 분노를 흡혈하는 행태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든 룰까지 깨면서요. 한 개인 한 채널만 보면 그림이 안 보입니다. 4단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림으로 봐야 해요. 1단계 정당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6월 3일 밤 9시 30분 기자회견, 서울 선거 전면 무효, 재선거 발표. 2단계 거리, 6월 4일 보수단체 과천 선관위 앞 집회, 6월 6일 광화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집회. 3단계 유튜브,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 일각에서 잠실 혁명 콘텐츠 양산. 4단계 현장, 잠실 시위대 침투 시도, 6월 8일 자체 룰 깨짐.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인물군 같은 패턴. 2025년 1월 서부지법 폭동 같은 인물군이 옹호 발언. 박근혜 탄핵 반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로 다시 이재명 정권 하야로 같은 궤도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이승만 3.1 부정선거, 박정희 6.8 부정선거, 전두환 제13대 대선 부정모의, 실제로 부정선거를 저질렀음이 명백한 보수 정권들부터 비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빠집니다. 나무위키 부정선거 음모론 항목이 이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같은 외침이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2026년 지선에서 반복됩니다. 양치기 소년이 외쳐도 마을 사람들 더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청년들의 진짜 분노를 자기 외침에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단계입니다. 시사 IN이 한국 리서치와 공동으로 2025년 2월에 기획한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세요. 2024년 총선이 개표 조작이 일어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음모론을 믿는 비율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같은 외침이 반복돼도 시민들은 점점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모론자들 입장에서는
그 추세 안에서 새로운 외침의 동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청년 분노가 거기에 끼워 맞춰지고 있는 거고요. 6월 3일 결과를 봅시다. 패배한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수도권 거물급 출마 무의, 한동훈 부산 출마 둘러싼 당내 내분, 뉴스일과 인천일보 6월 4일과 5일 보도가 그대로예요. 승리한 쪽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절반의 승리, 서울시의회 과반, 다수 광역단체장, 부정선거 프레임이 굳어지면 이재명 정부 정당성 흔들기, 12.3 책임, 규명 흐리기, 차기 선거 기반 다지기, 이득을 보는 쪽이 분명하잖아요. 이 프레임이 누구에게 이득을 주는지 묻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4단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림을 보면 그 분석이 과한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잠실 광장으로 돌아갑시다. 6월 8일 밤의 결정적 장면을 다시 봅니다. 시민들이 자기 손으로 붙여놓은 태극기만 흔들어주세요. 안내문. 만자리에 X가 그어지고 그 위로 성조기 SSAP 가능이 파란색으로 덮입니다. 어제까지의 시민 합의가 밤사이 다른 손에 의해 지워지는 그 순간이 경향신문 르포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그날 밤 같은 광장에서 한 유튜버가 마이크를 잡고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청년들의 자체를 정치적 발언 자제 태극기만 깨집니다. 깨진 자리에 들어오는 메시지는 이재명 탄핵, 전국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3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3메시지 같은 주에 어디서 또 나왔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광화문 집회에서 6월 3일 밤 국민의힘 기자회견에서 일부 구구 채널 일각에서 토시 하나 차이로 똑같이 나온 메시지입니다. 1987년 그 6월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시민들이 자기 운동의 의미를 끝까지 지켜냈던 그 장면, 지금 잠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시민룰이 밤사이 깨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광장에 다른 무게입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진짜였습니다. 그 분노를 누가 빌려가느냐가 진짜 문제예요. 이 한 주를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 주세요. 참정권 침해는 진짜입니다. 송파구 50곳 시민들이 투표를 못했어요. 사실이에요. 노태학 위원장 사태도 진짜고요. 국정조사도 진짜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미 추진하고 있어요. 진상규명위원회도 진짜고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노태학 위원장이 사과 자리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상적인 헌정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사고에 이재명 탄핵 더하기, 사전투표 폐지 더하기, 전국 재선거 패키지를 끼워 파는 행태, 이건 사고를 정쟁화하는 흡혈 메커니즘입니다. 이거 자충수예요. 패배를 인정 못한 자들이 청년 분노를 빌려서 12.3 책임 규명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헛발질. 그런데 정작 그 헛발질이 청년 자체를까지 깨면서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고요.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12.3 비상계엄 잔존 세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탄핵 반대로 나왔고,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공격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진화했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 흔들기로 다시 변형됐어요. 같은 인물군이 같은 궤도를 그리면서 다른 출구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헌정 절차 안에서 이 잔존 흐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노태학 위원장 사퇴, 국정조사 가동, 진상규명위 구성, 이 모든 책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12.3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신호예요. 다만 이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같은 패턴이 다음 사건에서 반복될 거라는 게 진짜 문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여다볼 게 있어요. 이 잔존 세력의 영향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인물이 본인 채널에서 내 뒤에 미국, 일본, 영국이 있다. 트럼프 정부에 즉시 알릴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 앞에서 짚었잖아요. 트럼프 합성 사진 사건도 그 연장선이고요. 이런 행태가 외부 외신에까지 잘못 전달되면 한국 정치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흔들리거든요. 12.3 이후 한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외교 신뢰도인데 정확히 그 지점을 흔드는 메시지가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 계실까요? 6월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와 EU와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청와대 위성락 안보실장이 6월 5일 브리핑으로 발표한 일정 그대로예요. 이게 단순한 외교 행보가 아닙니다. 한국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에요. 청와대 브리핑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5주년이고요. 12.3 이후 흔들렸던 한국의 국제 신뢰도를 회복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압박 속에서 한국 외교의 협상력을 재구축하는 핵심 일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극우 채널 일각에서는 이걸 도망갔다고 표현해요. 같은 한국 맞나 싶을 정도로 시야가 다르네요. 이재명 정부가 G7 무대에서 한국 외교를 8년 만에 새로 짜는 그 시간을 누구는 도망으로 부르는 겁니다. 도쿄, 베이징, 워싱턴이 다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도쿄는 12.3 이후 한국 정치의 안정성을 평가 중이고, 베이징은 한국 내부 분열을 활용할 여지를 계산 중이고, 워싱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프레임이 굳어지면 한국 외교의 협상력은 약화됩니다. 누구에게 이득이 갈지 그림이 또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잖아요. 12.3 이후 헌정 질서가 막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내부에서 흔드는 행위, 황금알 낳기 시작한 거위 배가르는 짓이거든요. 처음에 물었습니다.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마이크 잡은 그 유튜버를 시민들이 왜 항의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 시민들이 어떤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직접 손으로 막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2.3 비상계엄에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한 인물이 1년 반에 걸쳐 광화문 이재명 정권 하야 외침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궤도. 그 궤도가 잠실 광장까지 닿으려는 순간을 청년들이 자기 손으로 막아낸 겁니다. 태극기만 흔들어 달라고 적은 그 안내문이 그 막아내는 행위의 시각적 증거고요. 여러분이 이 사건 보도를 보면서 어딘가 부분만 보여준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거예요. 청년들의 분노 그 자체와 그 분노를 흡혈하려는 시도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두 화면을 겹쳐서 볼 때만 잠실 광장 위에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50곳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다뤄야 할 일입니다. 잠실 시민들의 자체를 정당해요. 그런데 이 정상적 흐름 옆에서 12.3 잔존 세력의 4단계 작동이 매일 밤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게 같이 봐야 할 그림이에요. 노태학 위원장은 사퇴했고 국정조사는 시작됩니다. 진상규명위도 구성될 거고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같은 4단계 메커니즘이 다음 사건, 다음 선거에서 또 작동할 거예요. 그때 또 누가 마이크 잡고 또 어떤 청년 분노를 빌리려고 할까요? 분노가 진짜라고 해서 그 분노를 가져가는 사람도 진짜인 건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일수록 누가 가져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